삶이 클리어되는 금액 5억이라고 봤을 때 이 5억을 만들려면 시드머니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 과연. 해랑TV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10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네. 지금 보시는 연령대가 한 30대, 40대가 많다면서요. 네, 그러면 맞아요. 10년 후면은 충분히 아직 젊은 상태에서 은퇴할 네. 수 있는 나이 정도 되니까 5억 기준으로 봤을 땐 1억 5천까지만 모으면 1억 5천.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5천이면은 10년 뒤에 5억까지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니 5억을 만들려면 네, 네. 얼마가 있어야 될까? 5억이라면 네. 우리가 한 달에 5억을 예를 들어서 AT&T 이런 데 6% 배당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다 넣으면은 3천만 원. 연 3천이죠. 그쵸. 한 달에 250. 그렇죠. 뭐 세금 때문에 좀 더 적겠습니다만 5억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클리어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 1인 가구다라고 하면은 네, 네, 한 네. 달에 한 달에 250 정도면 네. 뭐 웬만큼 살죠. 네. 삶이 클리어되는 금액 5억이라고 봤을 때 이 5억을 만들려면 시드머니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 과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네. 5억을 만들려면 이게 의미가 있는 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인생이 클리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그렇죠. 네. 1,000만 원 이것도 좀 안 되죠. 안 되고. 근데 뭐 1억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5억부터 좀 그렇죠.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집이 없으면 네. 5억만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거주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 됐건 네. 뭐가 됐건 하나 거주하는 게 있으면서 네. 그냥 여윳돈으로 5억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꽤 부자가 되는 것으로. 해랑TV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10억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만들 수 있죠. 5억 기부만 하면 되니까. 네, 5억에서 반토막이 나면 10억에서 반토막이 되면 네. 5억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10억으로 시작하면은 그럴 수 있죠. 이거 얼마일까요? 5억 만들려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5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한마디를 덧붙여 보면요. 네. 제가 최근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네. 우리나라 1% 부자는 얼마가 있으면 1% 부자일까? 우리나라의 네. 상위 1%. 네. 1% 평균이 아니고 네. 1% 끄트머리 문 닫고 1% 네. 하려면 순자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순자산 이런 1%? 거는 신사임당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아니요.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순자산 1%? 이거 썸네일 각인데? 네.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네, 마지노선. 커트라인. 네네네. 10억? 10억. 20억? 중간이에요. 13억 정도가 근데 그게 가구입니다. 가구.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내 혼자 아니어도 되고 내 부인, 뭐 내 자식, 내 아버지를 같이 네. 사는 한 가구에서는 13억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이 있으면 사실은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0.1% 0.1%의 네. 순자산. 0.1% 0.1%? 내가 우리나라 0.1% 부자다. 네. 이것도 명찰 달만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거의 평균이 아니라 네네. 평균이 되게 높았고 네. 그것도 끊고- 엔트리. 네. 엔트리. 네. 엔트리 모델. 0.11에서 0.1 진입. 네, 0.1 진입하기 위한 최소값. 천하풍류님께서 30억. 왜냐면 13억이었기 때문에 그거 뒤집어서 30억. 네, 그 정도였어요. 진짜요? 제가 그게 30 몇 억인지 20 몇 억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30억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그 정도 있으면 한 2, 30억 있다. 네. 근데 이건 부동산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그런 거죠. 강남의 아파트 네. 자가로 네. 빚 없이 한 채 있다라고 네. 하면 0.1% 우리나라 부자. 그러니까 대부분 빚이 껴있으니까. 빚이 껴있으니까 그만큼은 없으시겠죠. 네, 네, 보통 네. 그게 다잖아요. 우리나라 네, 자산에서 네, 네. 아파트 하나 있으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0.1% 들어가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5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5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1%까지 가려면 나만큼 5억인 사람이랑 결혼하면 끝나. 결혼하면. 네. 그죠? 가구당 1%로 바로 신분 상승. 네. 그런 겁니다. 결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혼을 잘해야죠. 누굴 만나느냐. 네.
야, 그러니까 13억이 1%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낮죠. 아니 왜냐면 제 채널에 막 이런 거 그거 있거든요. 몇 억을 번 이야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댓글에 다 나와요. 얼마 전에 이제 그 50억 번 이야기. 난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네네. 50 은퇴하고 네. 50 몇 년이 걸려서. 근데 이제 거기 댓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50억이 자산가냐? 막. 그거 이 유튜브 네. 유튜브 구글 신께서 네.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댓글을 달면 네. 바로 프로파일링 딱 들어가가지고 이분의 댓글 자산은 얼마입니다. 딱.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50억 순자산이면은. 현실 감각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5억을 만들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 네. 이게 몇 년 걸리는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네. 10년? 10년. 10년이면은 투자할 만한 하지 않아요? 네. 5억이면. 10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재테크 많이 하시니까 네. 재테크 채널이나 이런 데 보시면 72의 법칙이라고 많이 나와요. 72. 네. 72의 법칙. 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수익률로 나누면 2배가 얼만큼 되느냐. 네. 거든요. 네. 2배가 몇 년 걸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7%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네. 1년마다. 네. 그러면 이거 나누기 하면 얼마야?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네. 그러니까 10년에 2배가 정도 되는 숫자예요. 내가 7% 수익률 라는 게. 7% 낸다 그러면 한 2억 5천 있어야 되네요. 네. 10년 만에 이제 2억 5천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7%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렵냐? 아주 어렵진 않아요. 7%가.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좋은 장 10년 기준이긴 한데 네. 미국의 S&P 500의 평균이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연 7% 정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ETF만 넣어놓고 10년 기다리면 물론 이제 매도할 때 세금 내야 됩니다만은 네.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10년 10년 후면은 이제 5억 되는 게 2억 5천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주식 투자 좀 아는 선배 보시는 분들은 네. 7%에 만족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냥 ETF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6% 정도 되고요. 실제로 12년 동안 이 목표를 좀 높이 잡았어야 되는 사람이 목표 따라 간다고 네. 26을 했는데 네. 좀 삐끗삐끗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2였어요 지금 12년 동안. 투투. 네. 그럼 22가 되면은 네. 3년에서 4년 사이에 2배가 되는 거죠. 4년 2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10년이니까 네. 이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억이 있으면. 네네 3, 4년이 아니라 3, 4년에 2배가 되는 거니까 1억이 있으면 네. 충분히 2배 해가지고 4년 8년이니까 1억 있으면 5억이 될 수 있는 거죠. 2년 더 남으니까 10년이라고 네, 하면.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다. 1억을 넣어놓고 1억을 20% 정도 22% 수익을 내는 만약에 펀드가 그러니까 저라면 네. 김현주는 10년 주면 1억만 가지고도 5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과 그것의 평균을 한번 해보죠. 1억과 네. 2억 5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ETF에 그냥 넣었을 때 한 6, 7%. 그다음에 네. 김현준이 잘해가지고 주식 투자 좀 아는 선배에서 졸업했다 여러분들이. 네. 이제 더 이상 이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7, 8년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1억이 필요하니까 네. 한 1억에서 2억 5천 사이 정도 보면 뭐 1억 후반대? 1억 5천이라고 할까요? 돈이 많으면 실력이 별로 필요 없네요. 아 그럼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네. 지금 보시는 연령대가 한 30대, 40대가 많다면서요. 네, 그러면 맞아요. 10년 후면은 충분히 아직 젊은 상태에서 은퇴할 네. 수 있는 나이 정도 되니까 5억 기준으로 봤을 땐 1억 5천까지만 모으면 1억 5천.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5천이면은 10년 뒤에 5억까지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1억 5천이 지금 내가 넣어놓고 같이 나도 10년 동안 근로소득도 같이 모으면 그렇죠. 10년 동안 1년에 한 3천씩 하면은 그럼 모은 돈은 3억. 3억에 5억 8억 되네요. 네. 이거 클리어가 되네. 그럼 거의. 아까 말씀하신 그 6%짜리 배당주에 네. 넣으면 네. 1년에 4,8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괜찮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젊으면 해볼만한 게임이다. 해볼만해요. 10년이니까 네. 5년으로 땡기면 어때요? 5년으로 땡기면은 5년 아까 이제 5년이면 이제 2배 정도 저 네. 같은 경우는 2배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2억 5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있어야 되겠죠.
아, 5년으로 땡기면 3억 이상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네. 1억 5천이건 3억이건 아니면 연애 내가 3천만 원을 모으건 네. 핵심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가는 걸 만약에 지금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 네. 다 아껴. 아니면 재테크를 열심히 해. 네. 라고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네. 1억 5천 되는데 150개월 걸려요. 그러네요. 그럼 그것만 10년이에요. 네. 여러분들 가는데. 네. 그러고 나서 10년이 더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20년 후면은 이제 진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이 있어도 뭘 못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을 올려야 돼요. 아. 소득이 의미 있게 네. 올라가서 연에 3천만 원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정도. 해야 뭐 3, 4년 이내에 1억 5천이나 네. 2억을 모으는 것이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돈을 막 아껴가지고는 답이 네. 안 나옵니다. 고래고래밤님, 그렇다면 1억 5천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역산을 해봅시다. 이제 자, 10년 40살 1억 5천을 목표로, 네. 35세 1억 5천 목표였는데 네. 거기서 10년 더 빼면 네네. 그 25이잖아요. 25살부터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냐 또. 네, 1억 5천을 하려면 네. 25살에 얼마를 시작을 해야 그럼 이제 될까? 뭐 아까 얘기한 5억이 1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네.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4천? 아. 3, 4천 정도까지는 모아야 되는 거죠. 아, 그쵸. 3천만 원. 최소한. 근데 3천만 원 저축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25세 3천만 원 저축. 월 그거는- 100만 원씩 하면은 2년이면 되죠. 그렇죠. 예, 2년. 월 100 얼마씩 하면.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 또 지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2년 하고 20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5 시작을 해도 네. 뭐 벌써 50살 돼가지고 이제 5억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빨리 돈을 벌려면 자기 거 해야 된다. 자기 거. 아, 그럼요. 네. 왜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뭐냐? 아유. 나 이거 이 30대가 넘어가면 기억력이 매우 떨어져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버는 돈. 네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성격은 또 안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생각날 때까지. 네. 남한테 이제 월세 줘서 하는 것보다 자기 건물에서 하는 게 낫고. 아, 그럼요. 그죠? 그리고 그 월세 다 합쳐도 이 상승분만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페 할 거면 자기 거에서 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장사한다 그래도 자기 거에서 자영업을 해도. 네. 그렇죠. 자기 게 올라가면은 그거를 나중에 산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네. 쇼핑몰도 자기 거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똑같이 300씩 벌었어도 남의 거 해서 월급으로 300 받은 건 그 회사가 자기 게 아니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거 해가지고 똑같이 300 남으면 그걸 사고 팔고 하는 세상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뭐 게임 아이디도 사고 파는데요. 자기 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예. 맞습니다. 남의 거 빌려서 월급이랑 이제 그냥 여기 떨어지는 요금만 비교하면 왜 이마트 이런 데도 지금까지 순이익 다 합친 거보다 그죠? 네. 저기 땅값 오른 게 더 많이 벌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마트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다 합쳐도 아마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그거는 사업도 자기 거니까 이마트라는 것에 시가총액까지 더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월급에 근데 고소득을 꿈꾸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절대 금액으로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고소득자가 됐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1% 0.1%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연 소득이 1억 2천인가 넘으면 네. 우리나라 1% 소득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답이 없어요. 네. 그걸로는 자산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1억 벌었으니까 내 친구들의 평균 1% 안에 들어가니까 난 고소득자야. 이렇게 하다가 회사 그만두면 네.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많이 좀 이렇게 쓱 둘러보면 저희 네. 고객 중에 네, 네. 이 저희 고객이 이제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100억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보면 네, 됩니다. 네. 순자산이. 그러니까 평균 0.05% 정도는 되는 분들이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은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라 그랬죠? 명수로 가장 많은 직업군은 네. 의사분들입니다. 의사.
근데 희한하게 맞네. 변호사는 없어요. 변호사는 지금껏 한 10년 역사상 네.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수십 퍼센트 그러니까 저희가 500명 정도 관리하니까 이 얘기 저한테 하셨었어요? 안 했나요? 근데 30대가 넘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고 기억은 로딩이 느려집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얘기를 부동산 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뭐냐면 부동산 하는 분 중에 의사는 잘하는데 변호사는 잘 못한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법적으로 위험한 사건 사고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띄어와도 못 믿는데요. 이것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변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탑 클래스에 가면 아마 소득은 둘 다 높을 거예요. 둘 다 1억 2천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왜 의사는 자산가가 되고 변호사는 자산가가 못 되냐. 일단 의사분들은 대부분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업가라고 봐야 돼요. 대학병원 의사 이렇게 봉직이가 아닌 경우에는 자영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손님 이게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환자 이꼴 손님이잖아요. 돈을 대니까. 그 고객 정도로 올려보죠. 고객님. 이게 몸이 조금 안 좋으신 아니면 뭐 미용상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신 고객님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하고 그거 대비 비용을 적게 쓰게 하고 그거를 내가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치과를 만든다든지 내 봉직이한테 몇 천만 원 주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제가 저걸 말했잖아요. 너한테 2천만 원 준다는 얘기는 사장은 2억은 가져가니까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AT&T가 6% 배당 준다는 얘기는 AT&T 대주주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변호사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업한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잘된 변호사일수록 큰 로펌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직장인이 더 많구나. 영업 능력과 이 비즈니스 감각이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파트너 변호사 이런 거. 파트너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임원이다 뿐이지 내가 그 큰 뭐 김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업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돈을 5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5천. 1억 5천. 좀 실력이 평타다. 이런 분들은 2억 5천까지 필요하고 그럼 그걸 역산하면 내가 최초 시드머니 20대 초반에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까지가 역산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3천만 원 가지고 7, 8년 굴리고 그다음에 1억 5천이 되면 거기서부터 또 가면 내가 근로소득이랑 합쳐서 쭉 가면 되겠다라는 얘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 중요한 얘기는 그 1억 5천까지 또는 그 3천 5천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는 그냥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본인이 비즈니스 감각을 갖춰가지고 내가 조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뭐 고되더라도 본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